강조되고 반복되는 말들을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저 그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요.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약간 흥분도 되고 하죠. 순간 살짝 흥분했는데 그때 너무 후배 양성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최고가 되고 싶지. 이거 좋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개 너희들은 그딴 식으로밖에 대우를 안 해. 성공한 사례들만 봤어요.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보다 실패를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강아지 행동에 성공과 실패가 있나 싶어요. 보호자가 만족하는 게 성공인가? 뭐 펠롭스라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뭐 저는 이틀 전에 우리 말티즈가 죽었어요. 우리 저 어머니가 저 소천하시면서 저한테 맡겨주셨던 그 말티즈인데 정말 이틀 전에 죽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하트 모양이었어. 오늘은 요정식탁을 시작하면서 가장 또 초대하고 싶었던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을 부르는 호칭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개통령, 개들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의 바하가 있으면 개들의 아버지에겐 이분이 계시다. 강영욱 씨를 모셨습니다. 가끔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물어보고 싶을 때, 저는 사실 삼성 안내견 학교가 있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얘가 이런 행동을 보일 때 거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실 굉장한 큰 안도감을 느끼는데, 다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 또 인간 강영욱은 누구인가? 그는 영화배우가 아닌가? 거지들 네. 그래서 재미난 또 이 반려견의 이야기, 강영욱 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교육을 다 받은 엘리트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째려보진 말고. 오셨다. 헤드만 진짜 조심해야 돼. 헤드 앉아. 알았어, 기다려. 안녕하세요. 야, 벌써 기다려 했는데 나왔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네네네. 헤드미가 냄새 나나 보다. 걔 냄새 엄청날걸요? 지금도 걔 훈련시키고 촬영하고 하는데. 그래서 손님이 하는데 앉아야지. 옳지, 기다려. 얘가 전 그거 알고 있었거든. 퍼피 워킹. 얘가 종견이에요. 지금 안내견 자격은 없고 종견으로서. 그 종견이면 굉장히 귀한 앤데. 그렇죠. 아이고, 역시 선생님이 알아주시네. 그래서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얘가 그래서 유치원을 못 가고. 그죠. 들어가시면 제가 설명드렸어요. 사실은 뭐 수다 떨 게 지금 너무 많아서. 네, 저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네네, 집이에요. 이것도 가꾸시는 거예요, 실제로? 네네네. 그래요? 예. 쉽지 않은데? 요즘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 드라마 음악 때문에. 그래서 지금 헤드미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혼자 아니라 처음 올 때서부터 두 집, 제가 이제 스케줄 바쁜 거 아니까 안내견 학교에서 두 집을 해서,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얘가 안내견을 붙어야 종견이 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얘 무조건 돼서 내가 무조건 하겠다 했는데, 학교에서는 얘도 안내견 시키면 다른 애 퍼피워킹 하셨으면 좋겠다고 또 그랬는데, 제가 요번만은 4마리째는 못하겠다 라고 해서 얘를, 그렇지. 4마리째는 난 못하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3마리 했는데 3마리 다 붙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해요. 쉽지 않죠. 근데 그거 퍼피를 훈련시키는 게 다잖아요. 그럼요. 쉽지 않은데? 정말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그때 별명이 개차남이었어요. 개한테만 차가운 남자. 근데 그게 저 시각장애 안내견의 퍼피 워킹은 굉장히 냉소적인 면도 많이 갖고 있어요. 냉소적인 훈련이 많아요. 맞아요. 혹시 샴페인 한 잔 괜찮으세요? 운전하세요? 그러면 그럼 어떤 음료를 좋아하시나요? 스파클링 워터가 있으면. 스파클링. 엄마! 어떡하지?
선생님이 와서 약간 긴장하고 있었어. 나한테 약간 유치원 선생님, 담임 선생님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지금 물 쏟고 난리가 났네. 아 근데 저는 종견 처음 봐요. 아, 저는 그래요? 시각장애 안내견 종견이 너무 중요하다고는 맞아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안 보여주잖아요. 보통 그런 데 가면 그렇죠. 보통 안 퍼피도 보여주죠. 안 보여주죠. 안 보여주죠. 네, 사실 퍼피도 잘 안 보여주고. 엄청난 재산이에요. 아, 이 종견은 네. 그 나라의 시각장애 안내견에 네. 이거 뭘로 봐야 돼? 이쪽에다 예, 좀 드리고. 종견은 그 나라의 시각장애 안내견에. 재산. 맞습니다. 기둥. 사실 기둥. 맞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이 기둥이 얘네가 다예요. 그러면은 얘는 몇 마리 정도 지금 몇 살이에요? 얘는 지금 4살 2020년에 왔고요. 이제 대만에서 온 애들이고, 왜냐하면 같은 개들끼리 못 하니까 그렇지. 보통 호주에서 그다음에 일본 그렇게 섞어서 대만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일본에서 온 애도 한번 키웠었고, 걔가 요 전에 안내견이 됐고요. 예. 아니 근데 이 방송이 굉장히 자연스러우시네요. 저요? 예, 보통 저는 너무 많은 짤들을 봐서 저는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지들아! 거지들. 아 그거는 저 되게 과장된. 영화 데뷔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강효국의 거지들 개봉한다는 소식을. 강용의 거지들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왜 그런 거 좋아하냐면 개들이 어떤 마음일지를 잘 몰라서 네. 그거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거를 사실 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허. 이건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제 예. 뻔해졌지만. 아 근데 지금 4번째.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 비싸죠. 매번 애들마다 조금씩 다른.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얘 자손이 한 몇 마리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한 50마리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4번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어떤 종견은 되게 활동적인 걸 유전시킬 때도 있고 네, 어떤 네. 종견은 외모를 이렇게 유전시켜 줄 때도 맞아요. 있고 또 그 정말 사람으로 따지면 그 찌질한 그 면을 또 이렇게 아, 하기도 맞아요. 하고. 제가 잘 몰라서 이건 검수를 받겠지만,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얘는 그렇게 캄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암놈 애들은 2번인가 3번밖에 못 나요. 평생. 예. 그래서 암놈의 숫자가 좀 많아요. 되게 잘 돼 있는 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제가 홍보 대사를 꼭 너무 좋아하는 일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너무 그 모든 그 가족들이 그래서 3번인가 2번밖에 안 났는데,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여태까지 있던 애들의 혈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걔네들은 좀 에너지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안내견 1년을 하면 진짜 재밌는 게 이렇게 복장이 있어요. 안내견 그 백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모자 쓰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정말 전투 나가듯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데 너무 걱정인데 이런 얘기가 괜찮아요? 왜요? 난 좋은데 네. 나 이런 얘기는 보통 내 채널에서도 되게 싫어하는데 왜요? 너무 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진지한 얘기잖아. 강아지. 저 사람들은 싫어해요. 저는 지금 너무 즐거워서 약간. 그럼 나 마음대로 해도 되나? 그럼요. 예능 아니에요. 이런 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 하는 건데 맞아요. 우리 채널에서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훈련사요? 네, 훈련사. 왜 우리 채널에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안 하지?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내가 아니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 시작을 하게 됐는지. 네. 걔를 너무 좋아했고 어렸을 때 어. 너무 좋아했고 우리 아버지가 또 이쪽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옛날에. 이제 옛날에는 그냥 애견센터라고 그래서 네네. 요즘에는 샵이라고 하는데 네, 옛날엔 네. 애견센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접하게 됐고 훈련사들이 좀 멋지게 보여서 아주 14, 15부터 이제 훈련소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제 딱 그때 생각했던 거는 내가 5월에 180만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아직도 좀 그런 곳들이 많지만 이게 도제식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허드렛 일 하면서 선배님들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있고 뭐 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군대 남자의 세계처럼 이렇게 배웠었어요. 여기 이게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환경이 변해서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전에는 뭐 남자의 세계였었고 막 그랬죠. 조그만할 때부터 그런 곳에서 살았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야외로 가면 외곽에. 네네 외곽에 그때 그쵸. 좀 큰 개들 위주로 하는 맞아요. 분들이 좀 계셨었고 그 사람들 보면은 이게 이거 이 사람 건달이야. 보통 룩이 약간 이렇게 비슷했어요. 약간 군복처럼 입고 약간 모자 쓰고 그죠? 약간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이에 저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훈련센터 들어갔거든요. 저는 훈련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촉망받는 직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냥 나 혼자서만 훈련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네요. 저는 거의 반려견계 백종원 씨다. 그게 왜냐면 그때 요리 프로가 막 생기게 났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요리사가 되고 셰프가 되고 싶어하고 막 이제 그랬던 것처럼 요즘은 반려견 문화가 정말 시장도 커졌고 맞아요. 시장도 커졌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때 예전보다 정말 환경이 좋아진 건 유튜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는 톨게이트에서도 톨게이트가 안 내요. 그거는 그 1,000원을 내고 100원을 받아야 되는 그 짧은 순간에도 100원을 안 주고 있어 이렇게. 100원 주면 내가 가니까 안 주고 우리 걔가 짖어요 라고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그런 있어요. 하소연들 많이 아이, 보시죠. 예, 지금은 이제 조금 괜찮아졌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막 그럴 때는 진짜 에스컬레이터 내가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진짜 이거는 얼마 전이에요. 저 하남 스태필드에서 강욱이다 우리 기가 똥 먹어요 어떡해요. 아니 나는 올라가는데 자기 내려가고 그건요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만큼 다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답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를 보면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전에 머리 하는데 동네에 그냥 가거든요. 되게 미장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어머 하더니 다운펌을 딱 붙여놓고는 난 이제 다운펌 도망갈 수가 없잖아. 다운펌을 딱 붙여놓고는 그때부터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다 아줌마를 뒤에서 쭉 앉아있어. 다 상담해드리고 그냥 정말 강아지를 좋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개가 포도 먹었는데 어떡해요? 언제 먹었어요? 한 달 전인가?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진 않았잖아. 한 달 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궁금했어?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개 얘기가 이게 되게 가벼우면서도 서로 남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 막 얘기하면 맞아요. 저 사람이 나중에 그 얘기에서 섭섭하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개 뒷담화를 한들 얘가 나중에 섭섭할 일이 없잖아. 그렇게 강아지를 그렇게 막 좋아했고 그렇게 해서 훈련사가 됐고 그게 진짜 유명해지신 거잖아요. 약간 불편한 점도 있으세요? 이게 불편하다기보다 주제 넘다고 생각할 때가 좀 많아요. 사실 개 얘기는 한편으론 집안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은 어쩌면은 개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돌려서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전 뭔지 알 것 같거든요.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전에 갑자기 걔가 많이 짖는데요. 도저히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나 지금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잘 안 풀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일 때가 있거든요. 이제 훈련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느껴지고 또 근데 이때 나이도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실례지만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연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제가 네. 85년생이에요. 이럴까봐.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럼 장도연이랑 동갑이네요.
도현이랑 친구죠. 그래요? 반려견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고민들, 그다음에 예. 그런 아이들한테도 나타나나요? 사람 아이요? 아니면 강아지? 반려견. 엄청나게 나타나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고 느껴지고. 이게 제가 훈련사들의 특성상 이게 유치원 선생님들은요, 네. 그냥 대중적이고 평범하고 이제 그냥 이런 애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예민하고 공격적인 개들을 좀 많이 만나요. 많이가 아니라 대부분 98%의 그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게 태어난 애들도 간혹 있지만 그 환경에서 분명히 커버할 수 있는데 그 커버가 안 돼서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한 번은 강아지 얘기를 그 딸이 막 하는데 잠깐 아빠 나가주세요 라고 하고서 아빠 나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가 걔를 너무 많이 때리는데 어떡하냐, 어떡하면 좋겠냐 라고 이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걸 말을 못 했겠죠. 이제 그런데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저도 상담을 통해서 이런 표정, 이런 행동, 또 이런 문제점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환경에서 살았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축적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개를 보면 그럼 맞았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고 방치됐나? 이게 진짜 개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막 뭐 눈시울도 붉어지고 그러지만 실제로 개를 키우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개를 좋아하는 것과 개를 키우는 삶을 사는 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죠. 예. 여기 뭐 묻으셨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슬픈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뭘 묻히고 네. 못 쓸까봐.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방송에서 하는 저의 그것은 그래 미끼 이리 와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렇죠. 롱텀으로 만날 때는 또 다르게 상담을 할 때가 많죠.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퍼피워킹, 그러니까 제가 한 경험이 네. 사실 퍼피워킹이니까 네. 그 퍼피워킹 때 왜 퍼피워킹이 생후 3개월서부터 한 1년 기간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의 모든 성격, 사회화가 결정된다. 행동 교정도 그때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그 후에 보통 이제 오면 그런 교정들이 됐는지. 그러니까 전 가끔씩 영어를 얘기해요. 3살 때 영어 배운 사람하고 30살 때 영어 배운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3살 때 미국 가서 영어 배웠으면 정서를 알지 않느냐. 근데 30살 때 배우려고 그러면 단어 외워야 되고 문법 외워야 되고 영어는 할 줄 알겠지만 그들의 정서는 좀 그렇죠. 못 배웠을 수도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퍼피 때는 나누면서 사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수했어. 그리고 하하하 하면 보호자가 어이구 이놈아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실수하면 눈치를 보네. 이렇게 하고 우리 사람도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것처럼 도망가거나 다른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생기고 벽이 이렇게 생기죠. 그렇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되게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쌓아주면 이게 성견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돌멩이들을 피하고 맞고도 에이, 괜찮겠지라고 이제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안 맞는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진짜로. 퍼피 워킹도 그렇고 모든 교육들이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그래서 막 맹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 이 맹견이요 옛날에 명견이었어요. 명견들이 지금 현재 맹견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가족들을 위해 사는 개들이 다 지금 맹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도시에서 어떻게 가족들만을 위해 살아요? 그렇다 보니까 위협적인 행동도 나오고 경계도 생기고 당신 우리 보호자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개들을 이제는 맹견이 된 거죠. 그래서 로또와일러 이런 애들 진짜 멋진 친구들 많거든요. 이제 이쪽 지역이 대형 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가 겁나냐면 분명 주인이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면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왜 큰 개들이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경우를 좀 봐요. 완전 공감하죠. 그럴 때마다 위협적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정말 자식처럼 사랑을 하지만 자식처럼 키우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식 같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조카처럼 키우죠라고 얘기해요. 혼낼 거 안 혼내고. 조카는 뭐 어때? 그냥 야 됐어 그냥 해. 이러잖아요. 삼촌이가 야 일로 와. 담배 가르쳐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이 파트타임 잡이 아니에요. 풀타임 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24시간을 이 아이의 자립과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카는 야 나와봐. 정말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보가 강아지한테 일어나면 생기는 문제들이 사실 좀 보이잖아요. 근데 얘 있는 강아지를 다 좋아하면서 막상 얘는 안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런 한국 분들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과잉보하고 분리불안 만들고 예의도 없고 해서 제가 유튜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경우를 봐서 근데 걱정될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 원래 리트리버도 옛날에는 리트리버 착해요, 리트리버 순해요, 리트리버 그래요? 착해요, 리트리버 순해요. 이게 리트리버 키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리트리버가 너무 순한 많아져. 게 알긴 다 아니까 이제 진짜 리트리버 매니아, 그러니까 진짜 매니아 이분들은 리트리버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리트리버 순하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딱 형님, 선생님 뭐 그럼 저도 말 편하게 뭐 해도 되고요. 예. 뭐라고 해야 되죠?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서로 존중. 왜냐면 진짜 저한테는 선생님이어서. 선생님이 지금도 리트리버 순하지만은 않아라고 딱 이게 진짜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제 나와요. 근데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소수만 리트리버를 키우고 소수만 얘가 좋은 개인 줄 아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개라고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리트리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우리가 리트리버를 1세대, 2세대, 3세대 요렇게 이제 2번, 3번씩 키우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아니야, 리트리버라고 다 좋지 않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애송이 맞아요. 개를 키우는 사랑만 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진짜 리트리버 주인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입질이 있던 개들은 커서도 입질이 있는 거고. 있을 수 있죠. 네. 그 말이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얘 물어요, 안 물어요?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이 산책하다가 어떤 낯선 사람한테 그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의 답을 속으로 막 하고 있대요. 물어요, 안 물어요? 속으로? 물 수 있지. 물어요. 근데 무는 개는 아니거든. 근데 물지 않아요라고 말하면 너무 많은 갈등이. 내가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요 라고 말하면 무는 개를 왜 데리고 나와요? 라고 또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안 물어요? 라고 말하면 순간 무슨 대답을 해야 되지? 대형견은 물론 조심해야 되고 그 애견 문화 너무 일단 10년 전이랑 너무 다르게 정말 달라졌고 산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만 그거를 되게 많이 말씀하셨었잖아요 초반에. 그게 다일 수도 있는데. 다예요. 정말 그게 다예요. 이게 막 줄 당기는 애들도요. 산책하다가 줄 당기면 가만히 서고 그럼 얘가 생각해요. 왜 안 가지? 그러면 얘가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 얘가 분명히 왜 안 가요? 라고 그래요. 진짜예요. 지금 연기다. 나 이거 보는구나. 왜 안 가요? 이러면은 정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가 당겨서. 진짜. 그리고 웃으면 돼요.
그럼 얘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걸어요. 그럼 조금만 더 당겨요. 그럼 서요. 제가 당겼어요? 이래요 걔가. 그리고 순간 야, 니 안 당기는데? 잘하는데 요. 이거 줄까? 오, 고마워요. 딱. 근데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금방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맞아요. 이게 한 몇 달 이렇게 걸. 사실은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따로 있었는데 우리 강아지 얘기만 정말 미친 듯이 하게 되네요. 원래 그렇게 돼요. 토크쇼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궁금한 건 어떻게 이렇게 TV에 나가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첫 시작이. EBS에서 제가 이제 그때 블로그를 한참 쓰고 있었을 때인데 작가님인가 PD님이 제 블로그를 좀 보시고 네. 반려견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이렇게 인터뷰 받는 그런 걸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몇몇 내용들이 재밌는 게 있었나 봐요. 당신이 말한 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방향을 조금 바꿔서 이제 저 인터뷰하고 뭐 며칠 돌아다니면서 또 찍고 그게 이제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저 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손톱을 뜯어요. 어떤 사람들은 턱을 만져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요. 강아지도 그래요. 그게 사부작이 나갔고 또 그것을 본 어떤 PD님이 저 사람하고 프로그램 한번 해봐야지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세상에 나쁜 일은 없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면 지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말씀도 너무 잘하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방송으로.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있어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을 데뷔를 하시고 이제 폭발적인 데뷔라고 하긴 그냥 불러서 갔는데 뭘 데뷔라고 거의 하긴. 아이돌급 캐스팅이었어요. 아니 이 프로그램을 하나를 통째로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고 그쵸, 이제 그쵸.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네,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맞죠. 기회가 왔는지 맞죠. 모르겠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 만나 보니까 뭐 체격도 듬직하시고 말도 너무 잘하시고 또 호감형이고 하니까. 호감형입니까? 그럼요. 제가요? 제가 알기로 지금도 운동을 4-5시간씩 하신다고. 안 한 지 8개월이 넘었는데. 제가 또 늦게 복싱 선수였다고. 어렸을 때. 정말요. 어렸을 때 이제 권투 잠깐 나는 왁싱을 해.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온 건 아니네. 나도 물 거야.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상하게 봐가지고. 엄마가 날 울 수 있어? 괜찮아. 나도 너 울 수 있어. 아니 왜 근데 그런 짤들은 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짤들이. 어. 네, 근데 너무 이전에는 없던 내가 왜 그랬어? 왜 공감한- 그랬지? 네. 우리 그 자료로도 많이 쓴 건 이런 거였어요.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들을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네, 다시요.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한다고요. 저 그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요.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약간 흥분도 되고 하죠. 순간 살짝 흥분했는데 그때 너무 제가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 누구도 못한 메소드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하셔도 잘했을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 게 뭐예요? 뭐 연기. 연기요? 약간 그런 생각도 있으시죠? 요즘에 하고 있어요.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형규를 불안하게 해요. 내가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요. 나보고 저 개털 알러지가 생겼대.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즉흥적으로 나오는데 정말 강아지의 얘기 같은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의 언어를 바꿔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사실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게 그분의 삶에 녹는 게 더 중요해요. 10가지의 지식을 던지고 오는 것도 좋은데 한두 가지만이라도 그냥 머릿속 그 뇌 주름 사이에 그냥 확 꽂고 오는 게
더 낫더라고요. 약간 그 어떤 계기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아, 이걸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알아. 어떤 계기라기보다 이게 설득을 못하면은 막 미치겠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너무 화가 나요. 아니, 내가 방법을 알고 내가 돈 받은 만큼보다 더 잘해주겠다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 훈련하다 보면 그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4인 그 가족이면 4명이 다 강아지 훈련에 동참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깍두기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구성원들마다 되게 캐릭터들이 다양해요. 근데 그분들의 중간에 서야 되는데 가끔씩은 중간이 아니라 가족의 우두머리가 돼서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전 느낌이 있어요. 딱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하고 딸은 나와. 근데 아빠가 소파에서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보통 강아지 훈련사가 얼마나 재밌어요. 아, 우리 집에 강아지 훈련사가 온다면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얼굴에다 보잖아, 이렇게. 얼굴에다 보잖아,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네,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신발 벗고 보통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뭐야? 야, 딸한테, 야, 뭐야? 들어오세요. 뭐야, 왜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저기 TV 보고 있는 아버지한테, 아버님 저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면, 뭐야,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버님 저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다행히도 네 하고 이제 물을 갖다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목이 말라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라고 이제 하고, 내 말 잘 들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훈련 시작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분이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움직이지 안 돼, 안 돼. 않겠구나. 안 돼. 왜냐면 엄마, 딸은 동기가 충만한데 마음에 없던 사람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엄마나 딸들이 아빠까지도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아빠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빠한테 제가 애교도 부려요. 아버님 이러면서 이러면 되겠어요. 너무 이해했어요.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러면 그런 거 강아지들은 이 집의 가장이라고 우두머리이구나라는 것도 알까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가 있고요. 그게 뭔지 모르는 개들도 있어요. 그냥 서열은 뭐야? 뭐 이런 애들이 시쭈 같은 애들, 시쭈. 시쭈는 서열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왕복. 태어나기를 그 서열만 가지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집에 갔을 때 내 집은 아니잖아. 근데 앉으세요. 그러면은 보통 보호자가 네 하고 이렇게 앉아줘요. 그러면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개가 저한테 애교를 엄청 부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려줘요. 보호자님 그때 제가 말이 좀 너무 거칠었죠. 압박적이었죠. 근데 개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얘 예뻐했어요. 만졌어요. 뭐 간식 줬어요. 근데 저한테 애교 부리네요. 서열이 있는 개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주죠. 그러면 보호자가 처음에는 어이씨 내가 돈 내는데 이 새끼가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여주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개만 보면 우쭈쭈 빠빠 뽕뽕 하던 보호자들이 이제 위세를 보여주기도 해야 되겠네. 근데 그게 때리고 이런 위세가 아니라 조금은 냉소적이면서 즐거움과 압박의 온도차를 확 주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황도 파악하고 솔루션을 주기 전에 지금 걔가 어떤 상황에서 자랐는지도 이렇게 보고 하시네요. 저는 보호자의 변하는 모습을 못 보면 미쳐버리겠어요. 적지 않은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값 이상은 해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 상황에 맞게 있어요. 상황에 달라지기도 하고 해석이. 그럼요. 그래서 어떤 보호자님들은 강효훈련사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왜 그래 막 이래요. 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기도 해요. 그래야 되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만 봤어요. 근데 분명히 성공이 안 돼. 왜냐면 금방 변화하는 게 아니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보다 실패를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사실은 그렇죠. 훨씬 이게 강아지 행동에 성공과 실패가 있나 싶어요. 오늘의 명언이네요. 사실은. 예. 이게 내가 얼마나 이 개를 이해하려고 했느냐도 포함되고, 이 개를 내가 원하는 모습에 맞추는 게 성공이 또 아니라 내가 이 개랑 사는 방식을 터득하는 것도 성공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개는 꽤 괜찮아지고 있는데 보호자를 도그피플로 만들지 못한 것도
어쩌면 실패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실패를 더 많이 했어요. 아. 훨씬 더 많이 했죠. 보호자는 만족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뭐였냐면 짖지 않는 게를 원해요. 맞아요. 한숨이 나와요. 정말 힘들고요. 정말 괴로워요. 보호자님이 예전에 이제 우리 개가 안 짖어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최고의 훈련사세요. 라고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전 속으로 왜 안 짖지?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걔가 안 짖지? 짖는 건 진짜 문제인데 짖지만 않게 해주세요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보호자는 만족을 하지만 저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아, 강아지를 위한 좋은 솔루션이었냐라고 했을 때 이게 내가 맞는 행동을 치료를 하고 온 걸까라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구를 위한 훈련? 예, 이게 성공인가? 보호자가 만족하는 게 성공인가? 정말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요즘에 나쁜 버릇인 것 같은데 키우지 말라는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데로 보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그럼 많이 우리의 들어요. 고민이죠. 사실 모든 네. 사람의 고민이에요. 또 이렇게 강아지가 노출되는 거에 좀 무섭기도 해요. 헤드미가 너무 예뻐서 예쁜 강아지가 자꾸 TV에 나가면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인기가 많으면 예. 인기가 높아지는 너무 잔인하죠. 순위만큼 네. 버려지는 것도 많죠. 왜냐하면 교육을 안 시키면 집에서 같이 못 지내요. 그건 너무 아시니까. 나중에 예. 선생님이 예. 헤드미 산책을 하다가 쓰러지는 걸 찍으세요. 키우지 마세요. 산책하다가 하고 이제 병원에 이제 헤드미도 이렇게 나를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충격요법 쓰잖아요. 정말 교육이 안 되는 어떤 지점에서 쓰러져 주세요. 주세요. 해요. 한번 그러다. 봐봐 또 헤드미로 가잖아. 봐봐 내가 안 빠지나 했어 내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다들 한 가지네. 그 일단 궁금한 게 또 유튜브가 제가 알기로 구독자 수가 엄청나요. 그죠? 200만이 넘죠? 200만 넘었죠. 근데 콘텐츠도 굉장히 다양하고 진짜 열심히 찍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유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유튜브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방송도 재밌는데 방송은 약간 뭐라고 그럴까 품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 지금 흙 묻히고 막 훈련하다가 이렇게 와서 그냥 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네, 그래서 그런 너무너무 것들이 재밌어요. 이제 같이 찍으면서 이 즐거움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한 보호자님을 이렇게 한테 뭔가 설명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같이 맞죠. 봐주니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고 좋은 게 많아요. 진짜 재밌어요. 항상 머릿속으로도 이거 찍어볼까? 이거 한번 찍어볼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요즘 어린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덕업일치잖아요. 덕업일치를 한 거네요, 결국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로 이게 전 취미도 개 훈련이어서 정말 혼자 있으면 계속 훈련하거든요. 우리 개들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훈련 자체를 되게 재밌어해요. 경험한 것을 보호자한테 알려드리는 걸 재밌어하고. 근데 제가 하나 아직 없는 게 있어요. 훈련을 보호자한테 설명하는 건 좋아하는데 누구한테 훈련을 가르쳐 주는 건 재미없어요. 후배 양성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지 얘를 최고로 만들 생각은 없어요. 나눠 먹진 않겠다. 그거는 아닌데 뭐 전문 용어로 그 정도 제가. 아니 그럴 리가요. 근데 저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 난 내가 아직도 최고가 되고 싶은 거지. 그거는 좀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나이가 조금 더 이렇게 먹으면 모르겠다. 아직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훌륭한 훈련사님들이 진짜 많으세요. 조사해 보니까 초반에 이런 약간 좀 강한 교육법
저는 늘 듣던 거였어요. 주인이 되세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그게 강아지도 행복하고 주인도 행복해요. 라는 걸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고 온갖 화살을 다 맞고 근데도 그걸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나의 방식으로 보여줄게를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제가요 더 처음에는 너무 압박적으로 가르치는 거를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초반에는. 예. 압박이라고 하는 훈련이 많은 정성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차지해야 돼요. 혼자 막 컴퓨터 하다가 조용히 하라고! 이게 아니라 같이 나 너무 놀랐어 지금. 같이 달려주다가 힘내란 말이야! 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 압박이어야 되거든요. 감사하게나마 조금씩 그땐 제가 주류가 아니었는데 조금씩 이제 제가 하는 방식들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 이젠 주인이 되질 않고 항상 친구로만 남고 싶어하는 보호자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근데 이걸 언제 배웠냐면 우리 제가 아들을 낳고 어떤 전문가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아빠도 좋은데 친구 같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되게 멋진 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또 멋진 건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친구는 많아요. 근데 아빠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형욱 씨가 아빠가 안 되고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그 친구는 누가 아빠가 돼요? 오능 선생님? 그분 아니고. 나 지금 오능 선생님 봤는데. 아니야. 지금 봤어요. 아니야. 솔직히 생각해보니 아빠가 힘든 잡이에요. 그거를 회피하려고 친구 같은 아빠라는 말을 한 것 같았어요. 그걸 듣고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개를 키우는 보호자님들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걸까.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강단이 있어야 되고 가끔은 리더가 필요하고 리더는 외롭다고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누구한테 욕먹고 누구한테 혼나고 나의 교육법이 3, 4년 만에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긴 시간을 보고 자기 것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잘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욕먹을 각오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근데 앞으로 더 저는 지금도 계속 변화, 발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육법도 바뀌어지겠죠. 그럼요. 네. 또 이게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주거 환경이 달라지고 하면은 또 달라질 거거든요. 사실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을 해주고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눠주면 반려견 혼자도 보호자 혼자도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좋은 환경. 그럼요. 네.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간에 약간 뭐 실수가 있고 뭐 달라진 의미들이 있겠지만 마음은 하나라는 걸 다 알아보지 않으실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있어 주시고 이제 정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이런 직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런 많죠, 친구들에게도 해줄 말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내가 최고가 되는 게 더 관심 있기 때문에 별 할 말은 없지만 아직도 욕심이 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개 그리고 또 저한테는 이게 정말 인생이거든요. 짧지만 이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가끔씩 미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걸 너희들은 그딴 식으로밖에 대우를 안 해. 근데 꼰대인가? 에이, 그냥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예요. 이게 이거밖에 뭐. 네. 자신의 방법을 쌓아라 뭐 이런 뜻일까요? 네. 훈련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학원도 있고요, 학과도 있고, 요즘에 고등학교도 반려동물 학과가 있대요. 고등학교도. 진짜 심각해졌어요. 네. 네, 진짜 심각해졌어요. 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제 우리 아들 초등학교 1학년인데 10년은 더 해먹고 아마 원석을 가리는 일들이 더 수월해졌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또 막 이렇게 많이 네. 생겼으니까. 이게 옛날에는 훈련사들이 몇 명 안 됐는데 이제는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이렇게 설명드려도
강용옥 같은 사람이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스크린으로만 보고 내 앞에서 훈련을 설명해 줄 사람은 조금 부드러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은 또 부드러운 선생님들이 있고 또 재미지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훈련사님들이 또 자기만의 인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 인성대로 또 훈련을 해석하고 또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또 생기고 개 키우시는 분들은 또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훨씬. 환경이. 저는요 개 발도 안 닦이고요 목욕도 잘 안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강용옥이 얘기할 때는 너무 답답한 거야. 아, 저놈은 개를 좋아한다는데 목욕도 안 시키고. 근데 목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또 상담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저는 목욕 잘 안 시켜요. 그래요? 아 얘도 정말 그러고 싶거든요. 얘는 그 그럴 수 피부가 좀 안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네, 그것도 우리는 반기에 한 번. 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사실 개들마다 달라요. 그리고 맞아요.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얘는 약간 기름져요. 지루성이 있어요. 주인 닮는다고. 그렇진 않아요. 저는 약간 있어요. 이제 사실은 요 다음에 이야기 돼줘야 되는 게 사실은 뭐 펠롭스라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뭐 진짜 딸처럼 아들처럼 막 이렇게 맞죠. 키우신 분들이 맞죠. 너무 충격을 받잖아요. 저는 이틀 전에 우리 말티즈가 죽었어요. 우리 저 어머니가 저 소천하시면서 저한테 맡겨주셨던 그 말티즈인데 정말 이틀 전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 다른 것보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죠. 따라갔구나 뭐 이런 생각 드나요? 이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맡겼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그냥 너한테 얘 이런 애들 맡기고 간다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두 마리였거든요. 어머니랑 이렇게 셋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적적하시니까 걔들한테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어머니 집에 놀러 가잖아요. 방에서 작은 방에서 자는데 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되게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 너무 길게 한다 해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라고 나왔어요. 물 마시러 나왔는데 전화 통화하고 있는 게 아니야. 걔들하고 얘기를 하고. 걔들이 대답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들한테 얘기하면은 정말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까지. 정말 이 정도로 걔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래요. 그 친구들이 엄마랑 살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낑낑거리는 버릇이 많았던 개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끔씩 네가 무슨 개통령이야. 엄마 개도 훈련을 못 시켜가지고 낑낑낑거려가지고 내가 못 살겠는데 네가 무슨 개통령.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머니 저 요즘에는 되게 유명한 수의사가 하나 있어. 거길 가. 그 선생님한테 한번 가봐 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우리 어머니가 적적하니까 우리 강아지들한테 말을 걸었던 게 문제거든요. 심리적으로 개들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 반복하면 그 사람이 울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랬어. 이 말을 하루 종일 내 주인이 낑낑거리는 거예요. 얘가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이게 뭐 하루 종일 낑낑거리니까 어떻겠어요? 자기 주인이 계속 울고 있으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이걸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제 하니까 얘네들이 불안해서 이제 계속 낑낑거렸거든요. 어머니한테 엄마 애들한테 말하지 마라고 못했죠. 혼자 계시고 적적하시고 아들 레미는 지 잘났다고 일한다고 전락도 잘 안 하고 적적하니까 우리 말티즈 두 마리한테 말을 걸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엄마 애들한테 말 좀 하지 마인데 아들로서 그걸 말을 못하죠. 되려 그냥 고맙지 얘네들한테. 그렇죠. 내가 능력 없어 보여도 그냥 수의사한테 가봐. 좋더라고. 고마운 애들이 고마워. 강아지가 같지만 이번에는 펜노스가 아니라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오히려 이 강아지가 감으로써 얘가 강아지가 딱 갔다고 저 이제 일하면서 들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울면서 밍크 갔어 라고 하더라고요.
한숨 크게 4번 쉬더니만 갔어라고 하는데 딱 전화 끊고 엄마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말로. 내가 잘 키웠는지 모르겠네 엄마, 이제 이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실제로 제가 첫 번째 보낸 친구가 이제 다올이라는 애가 있었고 그 친구가 할 때는 꽤 힘들었어요. 사실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때 사진 찍기가 싫어요. 사진 찍기가 싫어요. 근데 이 펜노스라는 게 치료가 되나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대한다는 게 내 식탁 밑에 두고 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만약에 실례할게요. 이렇게 치면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치면 에이 새끼 여기 있었네. 이런 관계인 거야. 이런 관계가 없잖아. 그렇죠. 이걸 누가 대신해줘? 그러니까 뭔가 좀 빠졌어. 그러니까 이거를 메꿔줄 수 있는 건 그냥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얘기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유튜브 찍으면서 순간 확 울컥했던 적이 하나 있는데, 강아지를 보냈던 분들이 나와주셔가지고 옛 기억을 이렇게 되새겼던 그 시간인데, 한 분이 자기가 언제 자기 집에서 누워있는데 그 강아지가 항상 이렇게 자기한테 걸어올 때 발자국 소리가 나더래요. 탁탁. 맞아. 그 소리가 제일 그리운 것 같아요. 그 걸어다니던 소리가 타박타박 그 발톱 소리가 나요. 그 발소리가. 근데 그분이 탁탁탁탁 말을 하는데 갑자기 맞아, 나도 그 소리를 알아. 내가 여기 식탁에 있으면 저쪽 작은 맞아요. 방에서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탁탁탁탁탁탁탁. 자고 있으면 제가 나갔다가 거실 한 바퀴 돌고 갑자기 눈물 날라오다. 왜냐면 그 소리가 기분 좋은 발자국이랑 왜 다르잖아요. 밥 먹고 났을 때 오는 소리와 물 달라고 찾을 때 그 발자국이 좀 달라요. 근데 그런 걸 기억해주는 나만의 어떤 그런 거죠 뭐. 제가 아는 네네네. 보호자님은 센터가 오래됐으니까 아기 때 오셨다가 갔어요. 갔는데도 이 주말마다 우리 센터에 오는 게 너무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강아지가 떠나고 났는데도 주말에 가자. 없이 가자 없는데 이제 딴애도 구경하고 뭐 그런 가자. 근데 왔어요. 오셨으니까 나도 반갑지. 난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모셔가지고 얘기하는데 딸하고 엄마는 울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도 울어. 그렇지. 근데 아빠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이 그 사장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이러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우리는 우니까 망정인데 저 사람이 심각하대. 어떻게 하냐면 혼자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는데 혼자 손을 이런대. 그러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 TV 본다 싶으면 손을 이런대. 너무 슬프다. 그거를 주방에서 보고 있으면 엄마가 미치겠대. 더 미칠 때가 뭐냐면 아저씨가 늦게 들어오는데 저녁에 불 꺼져 있어. 근데 아저씨가 술 한잔 하고 온 거야. 찾아. 가족들 자니까 불은 다 안 켜잖아요. 그래서 걔가 없으니까 안 보이지. 근데 술 한잔 드셨으니까 허공에다가 보리야 알았어 들어가 이거를 계속 한대.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은 쏟아내고 개어내는데 이 아저씨는 그거를 안 하고 있더래. 그리고 꼭 술 드시고 개간식을 꼭 하셨어요. 너무 슬프다 이거. 너무 엄마가 나랑 딸은 울면 된대. 울고 나면 된대. 근데 아빠는 울지도 않는데. 못 우는 거겠지. 화제 돌려야 되겠네. 안 되겠어. 좀 위험해. 잠깐만. 그러니까 근데 그 환기 한번 시키고 그러니까 펜노스 이런 대화를 지금 계속 하지만 지금 아직 다 못 물어봤어요. 꿈이 있으세요? 꿈은 큰 꿈은 아닌데 제가 첫 번째 책을 낸 지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완성하는 게 꿈이에요. 시작은 하셨고 목차 써놓고 지금 하나하나 이제 쓰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답도 나오고 또 질문도 나오고 그걸 다 책으로 쓸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지금 몇 년째 됐는데 그거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지금 기다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다 그런 걔가요? 예. 전 걔들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걔들이 말을 하면 전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나오셔서 감사하고 아유. 저한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Cause you're gone, yeah, you're gone, you're gone, you're gone, and I was wrong, thinking you might come along. Cause you're gone, so you're gone, you're gone, you're gone, but I keep dreaming of why you're, cause I'm in denial. 안고 네. 들어가서 안고 얘를 어떻게 하나요? 그건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서 들고 들어가서 내려놓고 나오는 걸 가르치면 돼요. 아. 들어가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걸 가르쳐 주면 그러면은 들어가는 것도 이제 할 수 있어요. 못 나올까봐 그런 거거든요. 나 얘를 안을 수 있나만 한번 좀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거든. 기다려. 네, 엉덩이 맞춰야 돼. 엉덩이 맞춰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게 봐. 죽어도 얘 불안해? 한 번만 기다려봐봐. 날 믿어봐봐. 날 믿어. 수영은 안 돼. 수영은 안 되겠네. 또 불러주세요.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아, 들어가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걸 알려주는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게 이제 역시 선생님이구나. 연락 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인사드려. 선생님 인사드려. 인사드려. 선생님 갔다 와. 이게 나가도 될까요? 나가면 차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헤드 여기까지. 헤드 기다려. 가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네. 고맙습니다.